안녕하세요, 포유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나랑 뭔 상관이지? 좀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아침 같네요. 밤인데 성공학 파리들 많죠? 구독자 수 300만 해외 유명 유튜버 커피질라가 가짜 성공학 구루들을 판단하는 위험 신호 10가지를 정리해놨는데 잠깐 소개시켜드릴게요. 자세한 설명은 그 사람 거 보시고. 목록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마인드셋 강조. 두 번째, 찾아라. 세 번째, 유료 강의. 네 번째, 직업 불분명. 다섯 번째, 나이가 35 이하. 여섯 번째, 강력한 주장에 비한 빈약한 증거. 일곱 번째, 무료 배포 책자. 여덟 번째, 유튜브나 페북 광고 클릭 유도. 아홉 번째, 라이브 웨비나. 열 번째, 멘토링에 대한 끊임없는 언급. 만약 여기 있는 거 대다수에 해당한다? 빨리 튀어. 이 사람도 말하기에 여기 있는 목록 한두 가지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 페이크냐,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하고, 나도 누가 무슨 좋은 강의를 한다 그러면 들어볼 의향이 있거든. 근데 이런 페이크 구루 이런 거에 대한 맥락은 뭐냐라고 봤을 때, 일단 유명해진 다음에 돈 벌어먹자는 거죠. 이런 기믹들을 이용해서 고객들을 낚아서 번 돈으로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한다는 거였죠. 로버트 기요사키 버전 2.0이지. 제 나름대로 성공학 파리들에 대한 몇 가지 한국 패치 버전 생각해봤어요. 인스타에 돈 자랑하기, 리딩방 같은 단톡 펴서 가스라이팅하기, 정체 모를 법인 대표 직함이 여러 개야. 그리고 얼굴을 안 까. 이거 빼놓을 수 없죠. 어그로 끄는 거. 꼭 썸네일을 보면 이것만 알면 당신도 월천, 이거 알려줘도 안 해요, 이거 모르면 평생 가난해서 못 벗어나요. 그리고 사상장사. 어디 서양에서 어디 이상한 놈 주워 들어가가지고 이거 추종하게 만들어. 하여튼 그런 성공학 구루로 잘 나간다. 그것도 난 놈이면 난 놈이죠. 인간 심리의 약점을 이용한 기믹을 발견한 건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업로드를 했듯이 심리 조종에 능한 사람이 되는 데나 괜찮은 사람이 되는 데나 똑같은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성공학 파리들과 이 페이크 구루들을 보면서 이제는 갈라파고스가 돼버린 픽업한 이 픽업 아티스트 구루들을 다시 소환해냈어요. 연애 추측인데, 연애를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그건 성공학이니 뭐니 이쪽 물 좀 먹었다가 옷 받고 입은 사람들 좀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연애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얼굴 안 까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격당이 싫어서는 둘째 치고 꼭 까야 되냐 그런 건 아니죠. 성격상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건 둘째 치고, 자기네들 연애 사업에 지장이 생길까봐 그런 거죠. 여러 명이랑 자고 자야 되는데 얼굴 팔리면 못 그러잖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근데 왜 속아 넘어갈까? 그런데 첫째, 바보가 바보들을 가르치죠. 환자를 가르치는 건데, 좀 그쪽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좀 아픈 사람들이야. 먼저 연애를 배우기 전에 꼬시는 걸 배우기 전에 먼저 심리적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예전에 그런 거 배우러 가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하고도 말을 못해요. 그리고 구루 하는데, 구루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등신들이 있어요. 사람이 말을 하면 네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수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틀렸으면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겨먹으려고 하지. 왜 속아 넘어갈까? 두 번째,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제가 한 7, 8년, 한 10년 됐나? 그때 쓴 책이 작업의 실체였죠. 그때는 굉장히 빡쳐서 썼어요. 이제 훨씬 시기가 지나니까 지금 이제
다소 냉정해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맞는 말들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리고 기술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전히 저도 꼬시는 기술 관심 많아요. 요새 어떻게 꼬시는지 궁금해. 한번 알려주세요. 메일 한번 보내봐.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보면 이제 무슨 원시적 불능이 찾아와가지고 배워도 안 된다고 징징거리거나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이제 후발적 불능이 되거나 이런 건데, 그 바닥 안에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모든 게 그 연애에 대한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기대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재미로 이런 것도 있구나 배워봤으면 잠깐 있다가 이제 현생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배우다 보면 지금 회의를 반드시 느끼거든요. 당연하거든 그거. 사람을 사귀는데 진지하게 사귈 거면 그게 동성 친구든 이성 친구든 애초에 내 편일 수 있는 사람하고 사귀는 거거든. 게다가 이제 또 사귈 때 이제 알콩달콩 오손도손 이게 투닥투닥하는 그런 재미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재미를 못 느끼는 거지. 이게 또 저런 거에 너무 젖어들다 보면 사람이 의심이 많아져요. 그리고 세 번째, 마인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돈을 생각해 보면 돈 뭐 좋죠. 나도 돈 좋아해. 근데 이 돈을 못 벌어서 등신이 아니라 등신도 돈을 벌어요. 최근에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죠.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그런 몬스터들이 튀어나온다는 거지. 연애도 뭐 조폭도 여친이 있고 그냥 평범한 사람도 여친이 있어요.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마인드를 가져가지고 그렇게 사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대단한 마인드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대단한 사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꾸 까인다 하는데 뭐 까일 때 뭔 알파고 나발이고 까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된 원인인데, 자꾸 주눅이 되니까 주눅 드는 모습에 쪽팔려가지고 같이 다니기 싫은 건데 그거 우리 상대방 입으로 말 못하거든. 뭐 알파라도 상관이 없죠. 뭐 그런 캐릭터가 있는 거지. 내가 억지로 자꾸 티내면 사회 부적응자 같잖아. 홍콩남들은 공부지능, 일지능은 있어. 근데 연애 지능이 없는 거야. 놀아본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또 감각이 발달하지 못한 거죠. 호구만 찾아다니는 기집애들한테 말 그대로 호구가 낚인 거지. 그걸 딱 봐도 뭐 사이즈가 대단하지도 않아. 근데 뭐 안 만나봤으니까 해볼래 한 거 아니야. 놀아도 봐야 된다는 거지. 그 아줌마들도 늦바람난 아줌마들이 무섭죠. 결혼도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스테이지가 열리는 건데, 전문가라는 것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10년 하면 뭐 대단한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10년 하면 이제 좀 뭔가가 보이는 것 같아. 자, 왜 속아 넘어갈까? 네 번째 이유. 이제 열심히만 산다고 해서 보장받는 사회가 아니거든. 20, 30대 이제 취업 안 하죠. 집에 있는 사람들은 많죠. 그리고 취업하더라도 금방 그만두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없어. 저축 힘들어.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동결이야. 그럼 이제 패시브 인컴, 사이드 허슬, 부업 찾아봐야 돼요.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범함의 기준이 높아진 건데, 이제 평범하게라도 살려면 이 성공시대라고 예전에 이제 문화방송에서 하던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회장님들 성공 스토리, 이제 뼈 빠지게 고생하고 노력을 해야 이제 평범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족같은 스트레스라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건데 말이지. 시그니엘 살 사람은 시그니엘 살고 아닌 사람은 일반 아파트 살면 되는데, 일반 아파트가 10억이 넘어간다라 그건 이미 평범한 가격이 아니죠. 내가 솔직히 3억이면 된다고 봐. 그런데 그럼 이제 아파트 가격이 3억이다. 3억으로 떨어지면 난리 나죠. 나 같아도 빡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시그니엘 그거 환풍도 안 되고 집도 아니고 오피스텔이고 그거 왜 사는지 모르겠어. 잠시 차 존나 막히는데 밤 존나 늦은 밤이나 돼야지 차 끌고 다니는 마시나로 생기지.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기형적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집단 무기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슬슬 이제 이 이야기에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공학 쪽에서 나름 한따까리한 도서가 있었더랬죠. 부의 초월차선이라고. 말은 좋아. 근데 도로가 안 뚫리니까 추월할 차선이 없고 너도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해.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도로는 한정이 돼 있는데 차가 막히니까 정체가 돼 있죠. 최근에 재미있는 책을 발견했어요. 돈의 심리학이라고. 사실 이 책은 좀 제목을 잘못 지었다고 생각해요. 돈의 심리학이 아니라 니들이 돈에 대해서 뭐를 아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or the money talkers are fucking liar 뭐 이런 식으로 짓거나 제목을 좀 바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리학이란 단어는 너무 진부해.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종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스스로 판단을 해야지. 게다가 뭐 성공학이니 뭐 아까 언급했던 픽업판이니 뭐 연애 뭐니 페이크 구론이 뭐니 저 솔직히 이런 거 이제 내가 나이가 이제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들 싸움이라고 봐요. 참여자들도 좀 어립니다. 근데 이제 권위 있는 사람이나 자모가 얘기하는 경우에 좀 다르죠. 이건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프레임 싸움이야. 이제 유명 경제 유튜브 중에 이제 3프로TV가 있죠. 저 3프로TV랑 언더스탠딩 중에서 언더스탠딩만 보는데 3프로TV는 기관이나 물질을 위한 프레임 전파 방송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반 어떤 평범한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고 과연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게다가 뭐 주식이나 경제 유튜버 중에 나락가는 사람들 꽤 많죠. 왜? 이 구독자를 모은 다음에 이제 주식을 사게 만드는 선취매를 하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저쪽에서 누가 그런 말을 한다. 그걸 믿을 수가 있을까요? 돈에 대해서만큼은 부자끼리도 그리고 부모 자식끼리도 생각이 다릅니다. 술 마시다 보면 기분 좋아서 몇백이나 쓸 수 있지.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돈이면 뭘 하겠다. 너무 아깝지 않냐 는 사람이 있고 가격표를 안 보고 질러더라도 네이버 플러스 가입해가지고 적립금은 무조건 생기는 사람도 있고 택시비 같은 건 안 아껴도 그 커피 그거 맥심이면 되는 거 그거 굳이 카페 가서 사 먹는 거 돈 존나 아깝지 않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채널 파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돈이 있어도 댓글만 다는 사람들도 있거든. 자기 얼굴 까놓고 얘기를 하면 질투. 그리고 돈을 벌면 저기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일하고 돈을 벌고 하다 보면 마냥 깨끗할 수가 없거든. 어쨌든 돈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없는 거야. 돈 자랑을 왜 하지? 저도 뭐 예전에도 백수고 지금도 백수고 앞으로도 백수일 겁니다. 결론적으로 돈도 연애도 자기 책임입니다. 돈에 관한 이런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쨌든 제 채널이 제 개인적인 제 주관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죠. 돈에 관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까요? 부자 친구를 사귀면 돼.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거나 좋은 친구를 알아보는 감각이 있거나 좋은 친구에게 들이대는 열정과 스킬이 있거나 좋은 부하를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매력이 있거나 이거 아니면 다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 자아해방센터 어플즈였습니다.